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카가 사진을 저장하는 그 과정을 알려주는 지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디카를 만드시는 분들만 아셔도 충분한 내용인데 굳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과학 지문은 늘 느끼는 건데 비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끊어서 읽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는 분이 쉼표만 제대로 넣어 주셨어도 해석하기가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여튼 뭐 그냥 저희가 이해해 드리고 좀 더 꼼꼼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유의해야 되는 그 비문들 생각하면서 내용 들어가 볼까요? 디지털 카메라는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 이미지 센서에 피사체의 상이 맺히도록 만들고 이 상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 보면 일단 피사체가 있어야 되겠죠. 피사체는 찍히는, 그치? 찍히는 대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피사체에 빛이 쏘여지게 되면 이제 막혀서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반사된 빛이 디카의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로 가게 되고 그 이미지 센서에 이제 그 피사체의 모습이 상이 맺히는 거죠. 그러면 그 맺히기만 하면 사진이 찍히냐? 그게 아니지. 그래서 그 상을 맺힌 상을 이미지 데이터로 이미지 자료 정보로 변환을 해야지만이 남게 되겠죠. 사진으로. 그치? 그래서 데이터로 변환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찍는 과정 일단 이게 사실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요 세 줄을 다시 풀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과정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는 곳은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곳은 아주 많은 아주 없네 많은 수의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 평면이다. 일종의 우리가 화면이라고 하는 거죠. 화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디카를 찍을 때 보면 찍는 곳에 이렇게 화면이 있죠. 그러면 얘를 자세히 보게 되면 격자 모양이 뭔지 아시죠? 왜 이렇게 손이 떨릴까요? 수전증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자세히 보면 보이기도 해요. 우리 그 육안으로도. 그래서 격자 모양으로 있는 요 한 칸 한 칸, 요 한 칸 한 칸들을 이제 우리는 화소다. 그림의 가장 그러니까 요 작은 뭐 원소라고 해요? 소자라고 해요? 그거를 지금 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는 곳은 화소 평면에 이미지가 맺힌다. 요거지. 상이 맺힌다. 그래서 여기에 피사체의 상이 맺힐 때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 한 장의 사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 반사가 될 때 여기서 비치는 양이 다를 테고 여기서 비치는 양이 다를 테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양을 제대로 이제 표현을 해서 데이터로 배열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게 한 장의 사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로 화소의 정의가 나오네요. 그래서 빛에 반응을 하는 소자로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부품으로서 뭐 이런 느낌이지.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화소는요, 노출된 빛의 세기,
그러니까 이 반사된 빛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비추는 거나 여기서 비추는 거나 다 똑같을 리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한대요. 그러면은 센 빛을 받으면 전압은 이제 높게 출력이 될 것이고, 낮은 빛의 세기를 받으면 전압이 낮게 출력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각 화소마다 출력되는 전압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화소처럼 쓸 수도 있는데, 화소를 여러 개를 아예 뭐 정말로 어머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여러 개를 묶어서 마치 하나의 화소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의 화소로 됐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묶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동일한 화소. 동일한 화소라는 느낌은 뭐예요? 빛의 세기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화소를 이제 한 칸 한 칸 이제 같은 화소가 들어왔어. 그럼 얘를 하나로 좀 넓게 보게 되면은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명암이 좀 더 어두운 부분까지 그 빛을 뽑아낼 수 있다. 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만일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파장, 동일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를 묶어 한 개의 화소를 구성하면 색깔을 구별할 수도 있다. 동일한 화소면 약한 빛을 검출하는 거고, 다른 화소면 색깔을 구별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가 뭐예요? 선명도. 그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거를 볼 때, 그 텔레비전이 비싼 거냐, 싼 거냐를 이제 가늠하는 가장 첫 번째가 해상도, 선명하기죠, 선명하기. 그치? 그래서 해상도는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이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겠네. 우리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죠. 면적에 대한 화소의 전체 개수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해상도는 화소 평면의 면적이 만약에 1이다. 1이면 그것에 대해서 화소의 전체 개수가 만약에 뭐 10개다 하면은 10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면적이 똑같이 1이야. 그런데 거기에 화소가 5개가 있어. 이렇게 2개가 있을 때 뭐가 더 세밀하게 잘 나타날 수 있는 거겠어? 같은 면적당 화소가 많이 있는 거. 그래서 화소의 전체 개수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이 값이 클수록, 그죠? 이 값이 클수록 세밀하게 표현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센서의 성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텔레비전 좋은 성능 가늠하는 척도, 디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100만 화소보다 1000만 화소가 훨씬 더 해상도가 높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다는 거 1분의 10, 1분의 5니까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센서의 성능이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데, 그죠? 이미지 센서에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 화소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ADC, 아날로그 디지털, C는 뭐 체인지? 컨버터죠. 컨버터. 그래서 변환기에 연결하여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바꾼다. 그러니까 ADC에 연결해서 화소의 출력 전압, 그러니까 내보내는
그 전압과 연결이 된다고 했었잖아, 화소가. 그치?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그 크기에 맞게끔, 전압의 크기에 맞게끔 데이터로 바꾼대요. 그래서 ADC는 입력 전압의 값을 입력, 여기는 출력, 나가는 들어오는 입력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그러니까 화소에서는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입력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겠죠. 내보내고 받고. 그래서 입력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할 때는 일정한 수의 비트로 표현한다. 입력 전압의 값을 표현하는 방법은 비트로 표현이 된대요. 우리 뭐라고 16비트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32비트, 64비트 요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비트의 개수를 데이터 폭, 앞으로 데이터 폭이라는 말이 나오면 비트의 개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해능은, 갑자기 웬 분해능은 입력 허용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분해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입력되는 허용 구간이 몇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분해능이래요. 그래서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분해능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높은 거겠죠, 그죠? 가령 가봅시다. 가령 어느 ADC의 입력 전압의 허용 구간이, 입력 전압, 그러니까 분해능 허용 구간이 0에서 1V라고 하자. 0에서 1V의 허용 구간이 있대요. 만일 화소의 출력 전압에 대해 ADC의 데이터 폭이 1비트면, 비트 생각나시죠? 데이터 폭. 그 비트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입력 전압값이 이제 바뀌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비트면 빛의 세기를 0.5V를 기준으로, 가운데 값이네요. 기준으로 0부터 0.5V보다 작은 구간은 흑, 그리고 0.5에서부터 1까지의 구간은 100으로 2단계로 명암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어두운 명암, 밝은 명암, 이렇게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1비트당 두 부분으로, 그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2비트면 2 더하기 2가 아니고요. 두 부분에다가 그 각 한 부분당 또 두 부분으로 또 나뉘게 되는 거야. 그래서 4가 되고. 그럼 만약에 3비트면 어떻게 돼요? 3비트면 두 부분을 다시 또 두 부분씩 나누고 또 두 부분씩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8. 이렇게 되는 거겠지, 지금. 그 내용인 거야. 그래서 명암을 구분한다. 만일 데이터 폭이 2비트면, 그죠? 0에서 1V의 구간을 일단 입력 전압의 허용 구간은 똑같고 비트만 바뀌었죠? 구간을 이제 4단계로. 그치? 4비트면 여기에서 2를 더 곱하면 16이죠? 16단계로. 8비트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256단계로 서로 다른 밝기의 명암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명암이 그러니까 더 많이 구분이 되겠죠. 1비트면 흑과 백, 딱 이렇게만 나눠서 일종의 이제 흑백 사진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흑과 백 사이에 만약에 회색이 있다. 회색 부분, 그것도 진회색, 여린 회색,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구분이 되기 때문에 명암을 구분하는 그 폭이 훨씬 더 세분화되는 거겠지. 그래서 따라서 데이터 폭이 넓은, 비트의 개수, 그지? 넓은 ADC를 쓰면 세밀한, 그죠?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1비트보다는 8비트,
훨씬 더 세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ADC가 이런 데가 사실 쉼표만 해줬어도 ADC가 입력된 이게 아니고 한편 ADC가 입력된 전압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입력된 전압을 데이터로 바꾸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걸리겠죠. 그죠? 아무리 짧은 뭐 0.0000001초래도 걸리기는 걸리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변환 시간이라고 한대요. 데이터로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며 성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 아까 성능을 나타내는 거 여기 있었었죠.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 폭, 그 비트의 개수가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다 하면은 또 다른 지표는 변환 시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죠? 좋은 카메라가 되겠지. 그래서 이미지 센서가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을 얻으려면 화소별로 빛의 세기를 나타낸 데이터를 화소와 같은 형태의 배열로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을 얻으려면 이미지 데이터로 잘 가서 얻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화소별로 빛의 세기를 나타낸 데이터를 화소와 같은 형태의 배열로 화소와 같은 형태로 그대로라는 거지 뭐 나타내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1대1로 연결하여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으면 된다. 그러니까 100만 화소다 하면 이 변환기도 100만 개가 있으면 화소 하나하나를 동시에 다 변환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에 데이터가 얻어지겠죠. 그런데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ADC를 100만 개를 거기다 넣는다. 뭐 넣을 수야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난해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에는 수백만 개의 화소가 있는데 이만큼의 ADC를 이미지 센서에 만들어 넣기는 어렵다. 할 수는 있나 봐.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비싸지겠죠. 그래서 적은 수의 ADC로, 이 적은 수란 뭐겠어요? 화소의 수보다 적은 수겠죠. 그죠?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다. 한꺼번에 같이 쓸 수 있는 스위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중 스위치는 M개의 입력을 N개씩, M개의 입력이라는 게 화소의 수 아니겠어요? 그죠? N개씩, 이거는 이제 ADC의 개수겠지. 그치? 그래서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뒤에 가령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해주는 장치이다. 그러니까 뭐 M개가 있을 때 여기에 ADC가 뭐 그 3개씩 들어가서 요 N개의 3개씩의 ADC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되고 그 다음 여기 2바 여기 3바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N은 M과 같으면 아까처럼 100만 화소인데 100만 개의 ADC가 있는 거겠지. M보다 작아야 한다. M과 많이 같아지는 것이 더 성능이 좋겠네요. 그죠? 빨라질 테니까. 그래서 화소 평면의 그리고 작아야 한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M보다 크면 100만 화소인데 200만 개의 ADC가 있다? 굳이 뭐하러? 그치? 그래서 같거나 작아야 한다가 되는 거고요. 화소 평면의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일정한 개수로 묶은 블록으로 나누고 제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나누고 블록 하나, 블록 둘, 블록 셋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을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낸다. 다중 스위치를 이용해서 ADC로 보낸다. 블록 단위로 데이터로 바꾼 다음 순서대로 1바, 2바, 3바 요거지. 이것을 차례로 다시 모으면 완성이 된다. 한 장의 사진이 된다. 요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봅시다. 10,000개의 화소가
그러니까 100만 화소가 아니라 얘는 만 화소네. 그지? 만 화소가 있고 얘가 위에서 얘기하는 M이죠. 10개의 ADC가 변환기가 10개 얘가 N이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블록은 전체적으로 얘 하나 지워주면 되니까 1000개의 블록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순서대로 화소를 10개씩 묶어 블록으로 만들고 각 블록을 10개의 ADC의 순서대로 1000번, 그치? 나누어 보낸다. 그러니까 한 블록 안에 10개가 있고 ADC가 그거를 한 번에 그 다중 스위치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딱 ADC로 보내면 2번에 있는 것도 3번에 있는 것도 하면서 1000번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에 만약에 1초가 걸려. 그러면 1000개를 한꺼번에 1000개를 다 하려면 1000초가 걸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M개만큼 ADC가 M개 있다면 한 번 1초 만에 다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수보다 작다면 그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10개씩 묶인 데이터가 순서대로 1000개로 변환되므로 이를 합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한다. 하지만 ADC가 1000번의 동작을 해야 하므로 사진 한 장의 데이터를 얻는 전체 변환 시간은 ADC의 변환 시간, 만약에 1초다 하면은 1초에 1000배, 맞죠? 1000초가 된다. 해서 본문의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해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다중 스위치의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는 입력에 연결되는 개수 일종의 N이죠. 그러면 출력에 연결되는 개수보다 입력에 그럼 M이네. 그치? 출력에 연결되는 게 N이었죠. 그러면 작다? 안 되지. 작지 않고요. 아까 위에서 같거나 얘가 작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표현이죠. 그럼 답은 1번이네. 그죠? 데이터 폭으로 표현하는 분해 능은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이다. 그치 맞지? 데이터 폭이 뭐였어? 비트 개수였죠? 비트 개수는 ADC의 성능을 그치.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은 화소와 같은 형태로 나열이 되어야 하겠죠. 똑같이 나열했다고 했죠. 맞고요. 빛에 대해 반응이 같은 화소를 여러 개 묶으면 아까 동일한 화소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치?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밝기가 낮아진다라는 이 말이 되게 애매했었어요. 더 안 좋아진다는 소린가 아니면 더 아래까지 간다는 소린가 아래까지 간다는 소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1번을 답으로 골랐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빨강, 초록, 파랑의 화소는 각각 반응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야지 색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계속 갑시다. 다음 11번. 기억이 뭐였었어요? 앞에서 보게 되면 요거죠. 이미지 센서에 여기에서부터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한다. 그러니까 그 디카 저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했을 때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ADC의 데이터 폭을 그러니까 비트 개수를 늘리면 저장할 데이터 양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뭐 1비트면 2개, 흑백 뭐 이거였는데 2비트면 4개 이렇게 늘어났잖아. 그리고 ADC의 변환 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뭐 원래 1초였는데 얘를 0.5초로 줄였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전체 변환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ADC의 개수를 늘리면 전체 변환 시간은 늘렸으니까 줄어들겠죠. 비례가 아니라 일종의 반비례죠. 그러니 얘가 틀렸네요. 답은 3번으로 갑시다. 이해되시죠? 개수가 늘어나니까 더 빨리 작업이 맞춰질 수 있겠지. 전체 화소의 수를 늘리면 전체 화소의 수를 늘린다. 뭐 만화소를 100만화소 이렇게 하면 저장할 데이터 양도 늘어나겠지. 전체 화소의 수를 이번엔 줄이면 전체 변환 시간도 줄어들겠죠. 답은 3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보기 나오면서 막 그림 나오면 문제 되게 풀기 싫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울 거야. 막 이런 생각. 근데 그런 공포의 어떤 그런 공포심을 버리고요.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못 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지금 피사체죠. 피사체가 빛을 받아서 지금 렌즈에 지금 이제 표현이 됐으면 이 이미지 센서, 그치? 이미지 센서에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나다는 전부 이미지 센서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미지 센서에서는 일단 렌즈에서 그 화소라는 데로 갔었잖아요. 그럼 그 화소가 화소 평면이었었지. 화면. 흔히 얘기하는 화면이었잖아. 그러니까 가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ADC가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ADC를 변환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필요로 했었죠? 그렇지. 다중 스위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뭐가 먼저 가야 돼요? 다중 스위치가 있어야 ADC로 되는 거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니까 얘가 먼저겠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드냐? 얘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그럼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오히려 얘가 풀기는 더 좋죠. 다른 거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앞에서부터 맞는 거 그냥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3번 가봅시다. A 나누어 였죠? 나누어. 여기서의 나누어는 어떤 의미였어? 그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쪼개는 거, 둘 이상으로 이렇게 가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장 유사한 것.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나눈다는 건 쪼개는 게 아니죠. 주고받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야기를 나눈다. 얘도 주고받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 문단으로 나누고 얘가 쪼갠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슬픔과 기쁨을 뭐 쪼개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른다는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차를 한 잔 나누는 것도 함께 한다는 거, 뭐 이런 함께 하거나 서로 주고받는 거,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디카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